370페이지인가요? 307페이지 참. 너무 많이 나가려고 그랬네, 그죠? 자,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우리 지금 무효 취소 중에서 무효하고 있죠, 무효? 성립 안 한 겁니까? 성립한 겁니까? 성립을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한 겁니다. 성립했죠. 성립했는데 성립만 했지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네. 불성립하고는 항상 구분해야 되죠. 네. 불성립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으니까 그 무효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거봐, 또 아니라니까. 불성립은 무효 취소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네. 우리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지난번 시험에 답으로 나온 거라고요. 그죠? 불성립은 뭐 자연적 해석이다, 규범적 해석이다, 보충적 해석이다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게 답으로 나왔잖아요. 성립하고 난 다음에 보충적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죠? 예. 그렇게 딱 수업할 때처럼 뭐 불성립은 무효임을 면치 못한다. 그래서 딱 나와주면 정말로 땡큐 베리 마치겠지만 그렇게 안 나오고 응용해서 지난번 시험처럼 성립하고 난 다음에 무슨 해석이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성립, 부존재 이런 거는 무효, 유효 이런 걸 논할 수가 없어요. 무효, 유효는 해석을 해봐야 알 거 아닙니까? 무효인지 유효인지. 근데 불성립, 부존재의 경우에는 해석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네. 왜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없는 걸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그러겠죠? 자, 그럼 우리 무효 지난 시간에 뭐뭐 배웠나 볼까요? 자, 일단은 유동적 무효와 관련된 판례 이론이죠. 네. 예,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거래 계약이 체결이 됐다. 그럼 이 계약은 관념적으로 그냥 일반 토지거래 계약이에요. 그냥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 땅 산 건데 특히 그 지역에서는 땅을 샀으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하나만 추가되어 있는 거라고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토지 거래 계약했으면 지금 바로 효력이 발생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한다면서요? 네. 그럼 허가 받기 전까지는 소유권 이전해 줄 의무도 없죠? 네. 달라고 할 권리도 없잖아요. 네. 근데 우연히 허가 신청 중에 이행기가 도래했다. 그런데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네. 채무불이행이 존재할 수가 없죠. 네. 그렇죠. 아직 이행할 의무가 없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는 할 수 없잖아요. 네. 왜 그런 거죠? 허가 아직 안 받았으니까. 그렇죠. 하지만 일반적인 계약이란 말이죠. 네. 계약금 주고받았다. 뭐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럼 그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독종계약이라고 그랬죠. 독립된 계약이고 종된 계약이라고요. 그러니까 독립된 계약이니까 계약금으로서 효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약금 계약을 공부하더라도 그 계약금 계약은 독종 계약이다. 이거 가지고 다 끝난 거예요. 독립된 계약이기 때문에 계약금 자체의 효력이 별도로 있어요. 우리 계약금은 중도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독종 계약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계약서를 잘못 쓰고 있는 거란 말이죠. 계약금 10% 주고 중도금 50% 주고 잔금 50% 주면 110% 주는 거냐? 개념은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계약금 10% 주고 중도금 50% 잔금 50% 주면서 계약금은 돌려받는 게 원칙이에요. 왜요? 독립된 계약이니까 그건 별도의 계약이라고. 계약금 자체의 효력이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금은 세 가지 효력이 부여가 될 수 있는데 그 자체 효력이 있는데 아무 얘기 없이 그냥 우리가 해약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게 민법 제565조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약금을 주고받았을 때는 반대 특약이 없으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중도금 주기 전까지 소유권 이전해 주기 전까지 계약금을 교부한 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자는 받은 금액의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어저께도 중개사법 어떤 교수님 한 분이 혼란스러운 판례가 하나 있다라고 해서 이제 전화가 오셨던데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 예를 들어서 1억 원짜리 매매하면서 계약금 1,000만 원 줬어요. 그럼 계약금을 교부한 사람이 계약을 포기하려면 그 계약금은 해약금이니까 1,000만 원 너 가져라. 그럼 계약금 교부한 사람 손해가 얼마 생겼죠? 1,000만 원 생겼죠? 1,000만 원 해약금으로 하니까. 그럼 계약금을 받은 사람은 왜 배액을 주냐고, 받은 금액에. 그 사람에게도 1,000만 원 손해가 생겨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약금이니까. 그러니까 받은 금액은 내 거야? 아니면 상대방 거야? 상대방 거니까 그건 돌려주고 나한테도 1,000만 원 손해가 생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배액을 주려는 거지 왜 받은 사람이 손해가 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은 바보입니까?
손해 날 리가 없죠. 이게 계약금의 기능이란 얘기죠.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도 계약금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것도 일반 계약이라 그랬죠. 딱 하나 차이가 있습니다. 관할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토지거래 계약은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계약금 계약은 무슨 계약이라고요? 독점 계약이란 말이죠. 독립된 계약이니까 계약금 계약은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나머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거래 계약이 일반적인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당해서 했대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착오에 의해서 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통정오해 표시였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첩계약의 대가로 주기로 했대. 무효지 또. 그렇죠? 내가 지금 너무 압박하는가 보다. 그렇죠? 근데 이거 압박 안 당하면 어떡할 거냐고 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추가되는 게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토지거래 허가는 원래 계약 체결하기 전에 당사자가 쌍방으로 신청을 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편의상 그냥 계약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신청하기로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확정적으로 무효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 신청이라고 하는 건 계약상 채무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정해진 채무잖아요. 강행 규정에 정해져 있는 채무죠. 그러니까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허가하기로 해놓고 계약할 때는 아우 허가 같이 합시다. 신청합시다 라고 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 이거는 계약상 채무 불이행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는 거죠. 계약상 채무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 협조를 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기면 손해배상은 청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손해배상 청구할 때 손해 산정이 굉장히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손해배상 예정, 허가 절차 협력하지 않아서 손해가 생기면 5천만 원 배상하기로 하자라고 손해배상 예정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끝까지 안 해주면 어떡한다고? 소송을 통해서 청구하는 거예요. 이행 청구하는 거죠. 소송을 통해서 하는 거야.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어요. 허가받기 전까지는 계약 자체도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이 존재할 수가 없어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언제 유효로 바뀌느냐, 언제 무효로 확정되느냐, 요거 하면 되는 거죠. 허가받으면 유효로 확정이 되죠. 그것도 소급해서 유효가 되는 건데 허가구역 지정기간이 만료가 되는데 재지정되지 않았다. 그럼 또 유효로 확정이 되죠. 또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그럼 투기적 거래가 더 이상 없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도 유효로 그냥 확정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언제 무효로 확정되느냐?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 사례로 나오면 뭘로 나온다 그랬어요? 중간생략등기. 사례로 나오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중간생략등기라고요. 그렇죠? 갑하고 을, 을하고 병 이렇게 기역자로 나오죠? 근데 등기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갑하고 을의 계약은 지네들이 짜고서 이건 허가받지 말고 이렇게 허가받자라고 약속을 한 거 아닙니까? 이게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이고 을하고 병도 밑으로 이거 계약했으면서 허가 안 받고 이렇게 넘어온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허가의 배제 내지는 잠탈 목적의 계약으로 가장 많이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처벌 대상까지 간다 그랬어요. 징역까지 가는 수가 있습니다. 징역. 이해하셨죠? 자, 요거 했습니다. 거기 부분이 헷갈린다고 질문 제일 많이 오셨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자, 이렇게 해서 정리합니다. 일반적인 계약인데 뭐가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이다.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하나 더 붙어 있을 뿐이다. 그 특별 효력 발생 요건이 뭐냐? 허가 신청해서 허가 받는 거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무효행위 추인입니다. 자, 거기 법조문에 보니까 무효인 행위는 추인해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효행위 추인한다 그래서 유효로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는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근데 새로운 법률행위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갈매기 치고 그때부터라는 얘기를 우리끼리는 써놓고 항상 우리끼리는 그때부터란 말을 붙여서 읽어버릇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소급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강행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일까요? 임의 규정인 거예요. 임의 규정이다 보니까 소급표 약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당사자끼리 소급표를 약정하게 되면은 제3자 권리 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이건 어저께부터 제가 커피엔 도너츠라니까 괜히 커피도 안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무조건 비소급이 원칙인데 소급표를 약정을 한다. 그럼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무조건 기계처럼 쫓아와야 돼. 이제 커피앤도너츠가 불편했으면 기계처럼 쫓아옵니다.
아시겠죠? 기계처럼 쫓아오셔야 된다. 원래 비소급인데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했다. 그럼 무조건 뭐가 쫓아온다고요? 제3자 권리를 해야지 못한다는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무효행위 추인이라고 하는 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우리 앞에서 봤던 통정허위 표시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많이 나와요. 두 사람의 법률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당사자가 무효인 줄 알고 추인했답니다. 추인했으면 이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또 영어 쓴다고 그래갖고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새로운 매매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추인이란 말이 나왔는데 앞으로 이제 추인이 몇 번 나올 거고 우리 앞에서도 추인은 참 많이 들었죠. 추인은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는 의미예요. 근데 법률행위 종류에 따라서 추인은 조금씩 다르게 해석이 돼도 기본적인 본질은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한다. 아시겠죠? 그럼 뒤에 가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다. 그럼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했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럼 그건 취소권의 포기로 해석을 한다. 근데 무효행위는 추인한다 그래서 유효로 바뀌지 않는 거죠. 당사자가 알고 추인할 때는 그럼 추인했다는 얘기는 무효행위를 추인했다? 새로운 법률행위 했다요. 결국은 추후에 법률효과를 승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뭘 해석한다고요? 새로운 법률행위를 다시 한 것으로 본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취소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기본적인 뜻은 똑같지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석은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다고. 근데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무효 아니면 취소해서 나오니까 추인은. 아시겠죠? 무효 아니면 취소해서 나오니까 딴 거는 또 뭐 몇 가지 또 찾아갖고 와서 질문하지 마세요. 민법 공부하지 말고 뭐 하라고? 시험 공부하자고. 시험 공부. 아시겠죠? 민법 공부 지금부터 해서 5년 내에 절대 민법 공부 못해요. 매일 해도. 아시겠죠? 시험 공부만 하십니다. 이것저것 찾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이게 주로 사례는 우리 앞에서 봤어요. 조금 이따 제가 페이지도 알려줄 거예요. 갑하고 을이 둘이 통정허위 표시했다고. 가장 매매를 했어요. 가장 매매를 했었는데 갑소유 토지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해줬다고요. 현재 소유자가 누구죠? 갑이죠. 여전히 갑이죠. 갑이에요. 왜냐하면 매매에 따른 효력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갑이 을에게 대금 줄래? 라고 얘기를 하고 청구하고 있어요. 대금 청구권 있나요? 없죠. 대금 줄래? 무효인지 뻔히 알고 있죠. 그럼 저 대금을 청구하니까 을이 받을래? 그러고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름으로 등기돼 있어요. 그냥 대금 줄래? 그래 받을래? 라고 하고 있어요. 둘 다 이거 무효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고 누구 물건이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갑 물건이라고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등기만 을 이름으로 돼 있는 거죠. 그러면 둘 다 대금을 주고받았대요. 그럼 이때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제부터 이제 소유자가 누구예요? 그렇죠. 이제 소유권은 을에게 귀속돼서 온 거죠. 지금까지는 갑이 소유였다고요.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했으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새로운 매매 계약을 다시 한 것으로 보는데 그럼 이 등기 있잖아요. 이 등기. 이게 무효 등기거든요. 등기를 다시 지웠다가 여기서 다시 등기할 필요 있나요? 그렇죠.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거 그냥 무효 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무효 등기 유용. 그렇죠. 무효인 등기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유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무효 등기를 유용하게 되면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저당권이 하나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당권. 다른 가등기가 하나 들어와 있다. 근데 여기서부터 유용하게 되면 요거보다 빠른 등기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유용이 불가능해. 다시 지우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할 수는 있으되 제3자의 권리를 해할 가능성이 있으면 이런 소급표마저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무효등기 유용이란 말이죠. 여기 등기가 되는 게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이거 지우고 다시 하게 되면 등기 비용이 또 들어가는데 이거 하고 싶냐고요. 야 그냥 쓰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없으면 그냥 써도 아무 문제 안 생기는데 중간에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다.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의 권리를 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면 무효등기 유용도 불가능하다가 뭐죠?
당사자끼리 소급표를 정해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 아시겠죠? 자, 요거에다가 혹시 이럴 수는 있어요. 여기에 매월 차임이 임차인 A가 매월 30일 날 100만 원씩 차임을 주고 있었는데 지금 부동산 등기 명의가 을로 돼 있으니까 을 통장으로 계속해서 집어넣었던 거예요. 등기 명의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는 갑소유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이제 6개월에 한 번씩 을이 갑에게 600만 원씩 이렇게 줘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새로운 매매 계약 다시 하고 있죠. 통장에 한 500만 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을이 뭐래? 아이, 그러면 저 통장에 있는 돈 내가 가질게. 그럼 그래라 할 수 있죠. 그래. 그 대신 뭐 하라고? 지금까지 나온 거 그러면 요번에 반기 동안 지금까지 나온 공조 공가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것도 네가 내라 할 수 있잖아요. 원래는 이날부터 을이 책임져야 되고 이날부터 생기는 차임을 을이 가져가야 되는데 지네끼리 합의를 어떻게 했어요? 기존에 있던 거 내가 갖자. 그래라. 기존까지 나왔던 세금도 네가 내라. 그래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당사자 합의로 소급표를 정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소급표 정하는 거고 이렇게 공조공가 같은 거 네가 내라 라고 하는 것도 소급표 정할 수는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을 때만 소급표가 가능한 겁니다. 이해하셨죠?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의의 동그라미 3번에 139조는 임의 규정이다. 그거 보이시죠? 그래서 소급표를 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요건에 일단 무효행위가 있어야 되고 추인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는 줄칠 거 좀 있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1번에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됩니다. 항상 모든 추인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뒤에 가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도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겠죠. 알고 추인한다. 그리고 두 번째,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추인해야 된다. 우리 뒤에 가면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서 추인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그 원인이 종료될 수가 없죠. 예를 들면 첩계약은 영원히 무효지 첩계약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모든 첩계약은 유효다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또 강행법규를 위반한 법률행위도 강행법규가 존재하는 한 무효의 원인이 없어질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무효의 원인이 소멸되지 않으므로 추인에 의해서 새로운 법률행위로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는 앞에서도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의식의 대변환이 있기 전까지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는 절대 그 개념이 바뀔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추인이 불가능하고요. 추인 방식은 뭘까요? 맨날 공부했던 건데 분류식 행위죠. 그러면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분류식 행위다. 효과다라고 하는 거예요. 효과는 여러분이 혼란스러운 거 몇 개 나올 테니까 효과 2번 볼게요. 2번 이는 무효 행위를 사후에 유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의사표시인 추인에 의하여 추인할 때부터 새로운 법률행위로 효력을 발생케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비소급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그래서 예를 들면 허위 표시에 기한 매매계약을 당사자가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 우리 허위 표시에서 보고 왔나요? 봤던 기억 나죠? 요거 242페이지에 있는 232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4번에 이제 이게 나와요. 그건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그건 다 줄쳐 놓을게요. 무효인 가등기를 유효한 등기로 유용하기로 한 약정은 그때부터 유효하고 이로써 위 가등기를 소급해서 유효한 등기로 전환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원래 비소급이 원칙이다 그런 얘기죠?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채권적 소급적 추인이다 라고 하는데 당사자 합의로 채권적 소급적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할 수 있는 거죠? 임의 규정이다. 그럼 그 얘기는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 하나 줄치면 끝난 거예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소급표를 인정할 수는 있어요. 소급표를 인정하는 추인할 수 있으나 이때도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물권적 소급적 추인도 있습니다. 물권적 소급적 추인이 법률 규정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봤을 때 무권 대리 행위를 본인이 추인하면 법률행위 한때부터 계약 성립한 때부터 소급해서 효력이 생긴다 그랬죠. 이때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는 못한다는 늘 붙어 다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권리자가 추인할 때는요. 무권 대리와 똑같이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팔았는데 갑이 판 게 아니라 을이 팔았어요.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팔았는데 병에게 갑이 직접 팔은 게 아니라 을이 갖다 팔았다고요. 이때 을이 갑의 허락도 없이 저는요 갑의 대리인 을입니다 라고 처분했으면 이게 뭐예요? 무권 대리죠. 그런데 을이 제 거예요 그리고 처분했다는 거야. 이건 뭐죠?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죠. 남의 물건도 아닌데. 근데 원래 갑도 팔 생각은 좀 있었다고. 그런데 무권 대리의 경우에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은 소급해서 유효인 계약이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무권 대리와 똑같이 보게 되는 거야. 갑이 팔 생각은 있었어요. 갑이 팔 생각은 있었는데 아들놈이 지가 마치 이거 아버지 거 아니고 내 거예요. 그리고 팔았다는 겁니다. 패야 되죠. 그 패는 건 패는 거고 원래 팔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가서 걔가 계약한 거 없던 걸로 하고 나하고 계약 다시 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그냥 유효로 하자라고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건 뭐하고 똑같이 보겠다? 무권 대리와 똑같이 효력을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무권리자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에 있는 걸 밑에 판례하고 가로로 연결하시라고.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권리자가 무권리자의 처분을 추인하면 무권 대리에 대해서 본인이 추인한 경우와 당사자들 사이의 이익 상황이 어떻다고요? 똑같다. 유사하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뒤쪽으로 가면요. 무권리자의 추인에 무권 대리 추인을 유추 적용할 수 있대. 유사하니까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무권리자의 처분이 계약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권리자가 이를 추인하면 원칙적으로 계약의 효과가 계약 체결했을 때를 소급해서 권리자에게 귀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아시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끼리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권 대리 추인하면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죠. 무권리자의 처분 행위를 권리자 본인이 추인해도 무권 대리와 똑같이 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무권리자가 처분 행위 한 걸 본인이 나중에 추인한다. 전혀 모르는 애가 팔았는데 본인이 추인한다?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누가 가서 팔어? 아들. 딸도 할 수 있죠. 우리도 깡 있어, 그죠? 딸들도. 그래서 아들, 딸이 주로 하는 거니까 애비가 그냥 해주는 거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 했다? 이거 추인할 리 거의 없습니다. 그럼 또 모르겠다. 3억짜리를 5억에 팔았을지. 그럴 수는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물권적 소급적 추인도 가능하다라고 해서 이제 무효가 끝났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무효 한번 리와인드 한번 해볼게요. 이건 분명히 한 문제 나오는 거야. 무효 아니면 취소해서 각각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무효 취소를 엮어서 종합 문제로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효 간단합니다. 4개 했습니다. 4개. 유동적 무효 이론 했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일부 무효의 법리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무효행위 전환. 판례 4개인데 2개만 거의 알아도 돼요. 신분행위 2개는 몰라도 그냥 신분행위도 인정한다만 아시면 되는 거고 하나는 뭐 있었어요? 0%, 100% 사건 하나 있었죠. 그러니까 판례 내용 몰라도 제가 이런 얘기 하는 이유가 0%, 100% 사건이다. 그럼 대충 느낌이 오거든. 0%, 100% 사건 하나 있었고 그렇죠? 또 하나 뭐 있었어요? 104조 신분행위는 대충 그냥 넘어가도 돼. 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경우에도 전환 인정했다 있잖아요. 요거 2개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이잖아요. 무효행위 추인 같으면 나오면 거의 108조 갖고 예를 들어서 나와요. 통정호의 표시 가지고. 되셨습니까? 네, 다 했고요. 그럼 4개네. 하나, 둘, 셋, 넷. 뭐라 그랬어? 제일 먼저. 유동적 무효에 관한 법리. 또 하나는 일부 무효의 법리. 또 하나는 무효행위 전환. 하나는 무효행위 추인. 제가 항상 복습을 할 때 이렇게 전체적인 이런 것만 딱 가지고 있어도 뒤에 내용을 한 번만 떠올리려고 노력만 해도 이건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는 거예요. 복습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취소 봅니다. 취소. 취소는 일단 유효인 법률행위를 또 뭐 찍을 거 있으신가요? 촬영? 그런 거 없어도 되죠? 지워도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자, 취소는 유효인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함과 동시에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죠. 그러면 유효인 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소는 가장 중요한 게 취소권자가 누구냐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취소권자가 누구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즉 유효인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게 취소권자입니다. 근데 그냥 우리는 취소권자는 이름이 있어요. 한대승 씨야. 이름이 뭐라고요? 한대승 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대승 씨. 취소권자 누구라고요? 한자야. 그 어떻게 한자? 제한 능력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또는 차고나 사기나 강박에 의해서 의사표시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한 능력, 차고, 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스스로 자신의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자들에게는 아마 이거 대리인이 있을 수 있죠. 대리인은 법정 대리인이 있고 임의 대리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정 대리인에게는 취소권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임의 대리인의 경우에는 우리 앞에서 계약을 성립시킬 대리권에 계약을 소멸시킬 대리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취소권도 행사해라 라고 하는 특별수권이 있어야 취소권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승계인이에요. 승계인의 종류는 크게 포괄 승계인하고 특정 승계인이 있죠. 여기서 포괄 승계인은 상속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항상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속인과 피상속인은 어떤 사람이요?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죠. 그래서 피상속인에게 취소권이 있었으면 상속인 당연히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피상속인의 A라고 하는 권리가 있으면 그 상속인도 당연히 A라고 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무권대리 쪽에서 아버지 부동산을 아들이 팔아먹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버지의 재산권만 승계한 것이 아니라 추인 거절권도 승계했다. 그래서 추인 거절권 행사하려고 하다가 좌절된 사건이 있었죠. 네. 그게 왜? 나는 상속인이니까 아버지의 권리 그대로 승계받았다요. 그러니까 이게 주관식으로 혹시 답을 쓸 때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권리는 동일하다. 그럼 빵점이야. 시험지 찢어져요. 채점도 안 돼 그거. 하지만 객관식 시험은 무조건 피상속인 상속 상속 얘기 나오면 똑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한 문제도 안 틀릴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 당연히 뭐가 있어요? 취소권이 있죠. 그럼 특정 승계인은 매수한 사람이에요. 매수. 그럼 특정 승계인은 잠시 예를 들면 갑이 을한테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를 당해서 자기 토지에다가 지상권을 설정을 해줬다고. 근데 나중에 알게 된 거야. 아, 정말 이 녀석한테 내가 사기를 당해서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이건 이제 취소하려고 하는데 가다가 병을 만났다고. 병이 저한테 이 땅 파시죠. 그랬더니 갑이 안 그래도 안 그래도 내가 머리가 아파서 이거 팔으려고 그랬어요. 알았어요. 내가 이거 지상권 취소하고 와서 팔을게. 그랬더니 병이 뭐래? 지상권 취소 대상입니까? 예, 취소 대상이에요. 그럼 취소권 저한테 파시죠. 취소권을 돈 주고 산대. 그러면 어떤 결과가 생기냐? 취소권 싸게 샀어, 10,000원에. 그럼 병이 가서 취소하지요? 예, 취소하고 나면 무효가 되는 건 갑의 권리가 되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깨끗하게 지워지면 갑의 마음이 바뀌어 안 바뀌어요? 바뀌죠. 이제 안 팔어. 그러죠? 그럼 얘는 돈 주고 산 10,000원 취소권 시원하게 취소했죠. 택시 타고 가서 아니면 차 가져가서면 또 주차비까지 냈을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포괄 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취소권이 승계되지만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는 취소권만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권을 행사하려면 아예 얘가 가지고 있는 권리 있죠. 이거 취소권이 포함되어 있는 이 권리 자체를 승계받아야지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는 그러니까 특정 승계인도
취소권을 승계할 수는 있는데 뭐라고? 취소권만 특정 승계할 수 있다 없다? 그렇죠. 취소권만을 돈 주고 사서 뭐 할 거냐는 얘기야. 아예 취소할 수 있는 권리 자체를 승계해야 취소권이 승계가 되는 것이지 여기 붙어있는 취소권만 돈 주고 살 수는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취소하고 나면 누구 권리가 회복이 되냐고. 갑의 권리가 회복이 되는데 갑이 갑자기 안 판다 그러면 어떡할 거냐고. 그렇죠. 내가 취소권만 판다 그랬지 부동산 판다고 안 그랬잖아. 그래 보니 끝나는 거 아닙니까? 또 갑자기 신의축 위반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괜히 범위 확대하지 마요. 잘 모르면서. 아시겠죠? 예. 안 된다고. 자, 그러면요. 취소권자가 이 사람들이면 상대방은 누구냐? 누구에게 해야 됩니까? 취소권 행사를. 취소의 상대방은 누구냐? 그냥 첫사람이에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 아니면 첫사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A가 예를 들면 A가 갑에게 사기를 쳤어요. 사기를 쳐서 갑이 을에게 자신의 토지를 양도했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을은 사기를 쳤으니 그 A의 사기에 의해서 이익을 봤으니 당연히 A의 사기를 잘 알고 있는 녀석이야. 그러니까 그 부동산을 동작 빠르게 병에게 알지? 응?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고 병은 또 정에게 동작 빠르게 또 소유권 이전 등기해줬어요. 그래서 해당 토지에 가보니까 누군가 줄넘기 하고 있어. 보니까 정이 줄넘기 하고 있다고. 열심히 아이고 내 땅 그러면서 줄넘기 하고 있어요. 얘네들 다 친구라는 거 갑이 알고 있어요. 그럼 갑이 정한테 야 취소할 테니까 나가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취소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취소는 뭘 취소하는 거라고요?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야. 갑이 의사표시 누구한테 했어요? 을에게 했죠. 갑이 병한테 의사표시한 거 있습니까? 갑이 정한테 의사표시한 거 있어요? 없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취소는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거죠? 을에게 하는 겁니다. 을에게.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은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인 거예요. 법률행위의 직접 상대방이고 혹시 시험에 나오면 누구 찾으면 되는 거야? 첫사람. 이거 가슴 뛰는 얘기다. 그죠? 첫사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첫사람. 아시겠죠? 또 이제 이 질문 들어온다고. A가 첫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A한테는 당한 거고. 그렇죠? A한테 그냥 또 무슨 그냥 문학적인 감각도 없이 그냥 A가 처음 만난 사람 아닙니까? 아니야. A한테 사기당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갑이 의사표시한 첫사람이 누굽니까? 을이야. 취소는 뭘 취소한다고? 자신의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죠? 그럼 방법은 그래. 취소의 방법은 어떨까요? 특별한 방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류식행이라고요? 그럼 명시, 묵시, 재판상, 재판에, 구두, 서면. 앞으로 그냥 분류식행이다. 그러면 그냥 자동적으로 뭐요?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분류식이 뭐라고요? 명시,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예, 꼭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죠? 좋습니다. 자, 아침에 너무 몰아붙이는 것 같은데 내가. 자, 명시, 묵시, 구두, 서면, 재판상, 재판에 다 가능하다. 그래요. 그러면 법률행위 취소는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느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묵시적인 의사표시가 더 확실하게 전달되는 의사표시라 그랬죠? 네. 알지 있잖아요. 알지. 그죠? 알지 이거 가지고 해결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 좋습니다. 그럼 효과는 그래요. 효과는 소급해서 뭐가 되는 거죠? 무효가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애들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자, 요거 이제 판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사기를 쳐서 내가 사기를 당해서 물건을 샀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한테 가갖고 야 사기를 쳐갖고 물건을 팔고 있어 취소할래. 그리고 취소할 수도 있죠. 그리고 돈 돌려줘 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가갖고 성질을 부리면서 이걸 얼굴에다가 던지면서 야 이씨 돈 내놔 그랬다고. 그럼 상대방이 왜 이걸 나한테 던지고 돈을 달래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게 뭐예요? 묵시적인 취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취소는 저는 사기를 당했거든요. 민법 제110조에 보면은 사기를 당한 경우엔 취소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취소하겠습니다. 제가 낸 돈 돌려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명시적으로 취소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얼굴에다가 확 던지면서 돈 내놔 이씨 그랬대요. 이것도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 전달된 거야 안 된 거야? 된 겁니다. 거기 취소 한마디도 없는데 네. 이런 게 포함적 의사표시, 묵시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렇게 되면 돈 돌려주고 무효가 되고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거는 취소하는 사유고 그러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그래서 맨날 취소만 하느냐.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인데 취소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 그럼 취소권이 소멸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취소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표시한 경우. 그럼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를 우리는 추인이라고 합니다.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사후에 추인하게 되면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걸로 보게 되는 겁니다. 추인. 그런데 말로 추인하지는 않았는데 행동으로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행동이 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까 봐 법으로 딱 6가지 행동을 정해놨어요. 취소권자가 누가? 취소권자가 법으로 정한 6가지 행동을 하게 되면은 그 행동은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보겠다라고 법으로 정해놔서 이거를 법정추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취소권의 행사기간이 너무 길지 않습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고 그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취소권이 소멸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와 취소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일 먼저 취소권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취소권이 소멸했다. 그럼 뭐 했단 얘기죠? 추인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추인할 수 있는 추인권자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죠. 추인권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 아닙니까? 그럼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야? 취소권자지. 다시 한번. 자, 보세요. 추인이라고 하는 건 행위의 종류에 따라서 의미를 조금씩 다르게 해석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서 추인이라는 얘기가 나온다. 그때 다 다른데 기본적인 큰 뜻은 추후의 법률효과를 승인해서 유효로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적인 큰 뜻은.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해서 유효로 만들겠다는 뜻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을 포기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고 그러면 취소권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인권자는 결국은 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취소권자가 돼야 되죠. 제한능력자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우리가 무효행위 추인을 하면서 항상 원인이 종료되고 나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해야 되는 거야. 무효 쪽에서도 그랬잖아. 무효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서 무효임을 알고 해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도 그거는 똑같은 거죠. 추인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원인이 종료되고 나서 그래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원인이 어떻게 해요? 종료된 후 또는 소멸된 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이때 취소권을 포기한다, 추인한다 그럼 취소권이 소멸하는데 문제는 제한능력자는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능력자이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한능력자가 혼자서 취소는 가능하지만 추인을 할 때는 단독으로는 추인 못해요. 다만 자 얘는 단독으로 추인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제한능력자가. 근데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추인할 수 있는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만 가능하지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받는다고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추인. 피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에 대한 법정 대리인은 후견인인데 성년 후견인인데 동의권이 없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동의받아서 할 수 있는 애는 누구밖에 없어? 한정 후견인하고 미성년자지 미성년자? 네. 미성년자까지는 할 수 있지만 누구는 안 된다 그랬어요? 미성년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안 된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미성년자가 추인을 하려면 뭐가 되고 난 다음에? 성년자가 그렇죠. 성년자로 된 후에 하는 건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의사표시한 자,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벗어나면 원인이 종료된 거 아닙니까? 네. 예, 안 벗어나면요. 안 벗어나면 추인 못하는 거야. 그럼 죽을 때까지 그냥 차고사기 강박 상태에서 몽롱하게 사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리인 있잖아요. 대리인 중에서 법정 대리인 보세요. 법정 대리인도 추인권 당연히 있습니다. 취소권도 있으니까 추인권 당연히 있는데 여기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법정 대리인이나 후견인 같은 경우에는 그 피후견인이나 또는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돼버리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고 나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해 버리죠.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또 잘 써드려야 되죠. 취소의 원인이 어떻게 되기 전에? 종료되기 전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임의 대리인도 취소권이 있으면 당연히 추인권이 있는 거고요. 포괄승계인이나 특정 승계인의 경우에도 취소권이 있으면 추인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결국은 이거 두 개란 얘기예요. 그렇죠? 예. 우리 출제 교수들이 여러분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건 당연히 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몰라도 너무 모른다 그랬죠? 네. 예, 그래. 저 같으면 이런 걸로 내는데 그분들은 아 설마 이거 모를까? 아, 그렇죠. 보면 우리는 참 모르고 있어, 그죠? 예, 문제 내는 거야. 자, 그러면 추인하게 되면 추인의 상대방은 누가 되느냐라고 한번 보시죠. 추인은 상대방이 누굴까요? 취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이지. 취소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취소의 상대방이 추인의 상대방 첫사람이겠죠. 그러면 방식은 그래요. 추인의 방식은 분류식행이죠. 그럼 분류식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구두. 아, 그렇죠. 예, 그래. 그거 다 아는 것 같아도 막상 하라 그러면 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라 그럴 때 한번 해보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지쳐서 이제 그냥 그만 얘기할 거야. 자, 그 다음에 효과입니다. 효과는요. 효과는 정반대겠지. 취소권을 포기했으니까 뭘로 확정이죠? 유효로 확정이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야. 다시 한번 보면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성립한 거죠. 성립해서 유효였다가 취소권자가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로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취소 대신 뭐 했대요? 추인했다는 거야. 추인했으면 유효로 확정이 돼버리는 거죠. 유효로 확정이 된다. 이게 전에 한번 시험에 냈는데 정말로 지저분하게 문제 내신 분이 계세요. 자, 추인하게 되면 그때부터 유효입니까? 소급해서 유효입니까? 그럼 지금까지 무효였다는 얘기인가요? 어디 무효였어 지금까지가? 소급해서 유효인가요? 지금까지 유효였는데 뭘 또 소급을 해? 그렇죠? 둘 다 틀렸단 말이죠. 소급효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게 답이었는데 그걸 시험에 내냐고. 객관식 시험에다가.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지고 욕 뒤지게 먹었고 내가 볼 때는 이제 한 번 그런 문제 내면은 손주까지도 출제위원 못 들어가. 혈통 안 좋다고. 그렇죠? 그게 객관식 시험에 1년 공부하신 분들한테 낼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건 극히 이론적인 문제라고요. 근데 그렇게 한번 낸 인간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럼 취소하게 되면 뭐가 된 거야? 무효가 된 거죠. 무효가 된 거야. 그런데 이걸 추인하고 싶은 거야. 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하게 되면 유효 확정된다 그랬잖아요. 취소된 행위는 지금 취소할 수 있는 행위요? 무효인 행위요?
취소된 행위는 추인하고 싶으면 이걸 추인해야 된다고. 아시겠죠? 이거를 추인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다시 하게 된다. 이게 돼야 되죠? 예. 왜냐하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이제 무슨 행위라고요? 무효인 행위를 추인한 것이라고. 이해하셨습니까? 이거는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했으니까 유효 확정이죠. 취소된 행위를 추인하면 무효인 행위를 추인하는 거니까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다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효행위 추인 요건과 동일하게 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 편안하게 무효행위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다시 하게 된다.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또 시험에는 무효행위 추인 요건과 동일한 방식으로 한다. 무효행위 추인 요건이 뭔데?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 행위 다시 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라고, 같은 말. 근데 시험에 그렇게 조금, 그리고 판례도 대법관들이 그렇게 쉬운 말로 잘 안 하려고 그래. 앞으로 저를 시키면, 제가 시험만 붙었으면 저를 시키면 다 쉬운 말로 해. 그럴 텐데 안타깝게 제가 그건 또 못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추인이고, 이거 말고 법정 추인도 있어요. 이 법정 추인은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을 것 같은 행동을 한 걸 6가지를 정해놨습니다. 그걸 법률 규정에 의한 추인이다라고 해서 이걸 법정 추인이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추인 아닙니까? 이것도 추인이기 때문에 이 행동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된 후에 해야 된다. 이거는 적용을 하는데, 그 행동을 왜 했는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임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그건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법률 규정으로 획일적으로 정해놓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그 6가지 행위를 모르고 했을 수도 있고 알고 했을 수도 있죠. 그거 따지지 않겠다. 법률 규정으로 여기 있는 6가지 행위는 이행, 취소권자가 스스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이행을 하고 있어요. 아니면 이행 청구, 이행의 청구, 아니면 담보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를 한 자가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채무가 이행이 안 되니까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는 거야. 조금 이따 사례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강경,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취소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고 있다. 취소권자가 상대방에게 이행 청구를 하고 있다. 아니면 취소권자가 스스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 제공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 있다. 그 다음에 취소권자가 강제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을 당했다. 그 다음에 둘이 경계계약을 체결했다. 경계는 계약이거든요. 자, 요거 예를 들면, 자, 갑하고 을이 교환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이거를 주기로 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생긴, 요거 뭐야? 임야, 산. 그죠? 요거 주기로 했고, 얘는요, 이걸 주기로 했고요. 이렇게 생긴 빌딩을 주기로 한 거야. 이렇게 해서 교환계약을 체결하는데, 갑이 을한테 좀 사기 좀 쳤습니다. 사기를 쳐서 이런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러면 취소권자가 누구냐를 먼저 알아야 되죠. 취소권자가 누구야? 을이지. 지금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참 큰일이요. 사기도 치고 필요하면 취소도 하고, 그럼 그 세상 너무 멋있는 세상 되잖아요. 사기 당한 사람이 취소권자 아닙니까? 그래요. 자, 그런데 사기를 당한 을이 이행기에 요 날은 요거 먼저 주기로 하고, 얘는 그 대신 이거 주기로 했고, 요 날은 이거 주기로 했고, 갑은 얘는 이거 주기로 했다고. 그런데 을이 요 날 와가지고, 야, 사기꾼 갑, 너 이거 빨리 받아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야, 사기꾼 갑, 너 이거 받아가. 그러면서 너 한 번만 더 사기치면 그냥 안 놔둔다. 그러면서 이거를 스스로 이행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취소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죠. 이게 법정 추인이란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행은 안 하고 있는데 갑이 이거 갖고 와갖고 야, 을 이거 좀 받을래? 그랬더니 쫙 째려보면서 이게 사기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또 약속은 잘 지키네. 그러면서 받더라고. 그럼 이건 취소하겠다는 거 안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은 취소권자가 이행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이행을 받은 경우도 법정 추인으로 보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셨어요? 한 거 받은 거 받을 때 뭐라고 받았다고? 이 사기꾼이 이게 사기만 잘 치는 줄 알았더니 약속은 잘 지키네 그러고 받았다고? 그럼 이거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럼 요거 담보 요거 보세요. 담보. 자,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된 거예요. 안 되니까 와가지고 야, 내가 오늘 이거 이렇게 너한테 이행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으니까 내가 다음 주까지 취득해서 너한테 이거 이행해 줄게. 그 대신 내가 이거 대신 가격이 비슷한 이걸로 내가 담보 제공할게.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뭐 저 발음이 속옷 비슷한 발음에 차죠? 그렇죠? 이거를 담보로 제공할게. 그걸 제공하고 있다고. 그렇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고 담보를 제공했다는 얘기는 계속 이행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 앞으로 사기치지 마라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그럼 이것도 법정 추인인 거예요. 반대로 얘가 가져오니까 얘가 가져온 걸 또 담보를 잡았다는 거지. 아, 그 녀석이 그게 또 사기는 좀 치는 줄 알았는데 이행 안 되니까 담보물도 가져오고 너 애가 성실은 하다. 근데 넌 아마 성장 환경이 잘못됐나 보다. 이런 짓 하는 거 보니까 너 나한테 교육 좀 받으면 착한 애 되겠다. 그러면서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담보 제공을 스스로 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제공한 담보를 받았다. 이것도 결국은 법정 추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는요. 이미 이행을 받았어요. 이행을 받아갖고 이게 지금 을한테 귀속돼 있고 이거는 지금 갑한테 귀속돼 있겠죠. 이렇게 이행을 받으면. 근데 요거에 대해서 취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강제 집행해 버렸다고 얘기를. 을의 채권자 A가 와가지고 여기다가 강제 집행을 해버렸다고. 강제 집행해서 경매가 실행이 되고 있다고. 근데 얘가 이걸 취소해서 갑한테 이걸 돌려줘야 된다. 그럼 강제 집행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채무자로서 강제 집행을 당했다는 거죠. 그럼 이 권리는 다른 사람 가져가야 되잖아. 그럼 근데 을이 취소하게 되면 갑에게 되돌려주는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법정 추인이고 당연히 얘가 채권자로서 이걸 강제 집행을 했다는 거야. 빨리 안 갖고 오니까. 그럼 채권자로서 강제 집행했다는 얘기는 이행 청구한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행 받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강제 집행도 채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이죠. 그 다음에 경계는 뭐냐면 경계는 서로 간에 채권 채무의 주 내용을 바꿔서 서로 간에 새로운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게 경계거든요. 고칠 경 고칠게예요. 일종의 계약인 거야. 그러니까 야 사기꾼 너 있잖아. 내가 이거하고 이거 주기로 했는데 이거 말고 이걸로 받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이 그래 내가 사기친 죄로 그건 이제 받아주겠다. 그럼 계약의 급부 내용을 바꿔버렸죠. 그러면서 뭐라 한 거지? 또 너 사기 한 번만 더 치면 그냥 안 놔둔다 이랬다는 거죠. 야 사기꾼 너는 이걸 주고 나는 이거 2개 줄 테니까 이렇게 바꿔라고 얘기했대요. 새로운 계약을 체결했다. 이건 둘이 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이렇게. 요거 있죠. 요거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 받은 경우 다 법정 추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행에 청구하고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요것도 예를 들면요. 중도금 요거 먼저 요거 교환하기로 한 날 갑이 와서 야, 을 너 왜 오늘 이거 서로 교환해야 되는데 이거 안 갖고 오는 거야. 빨리 이거 갖고 와 라고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을이 취소 못 하나요?
또 길어지니까 뭐 적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듣고 있는 거야. 시험은 이게 나오는데. 그죠? 예. 뭔가 또 하나도 안 중요한데 혼자 중요하다고 열심히 적고 있다니까. 자, 다시요. 사기친 애가 와가지고 야, 오늘 이거 이행하기로 한 날이잖아. 빨리 갖고 와서 내 거 받아가 라고 이행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취소권자가 사기도 당했으면서 사기친 자가 이행하자고 청구하게 되면 취소권이 소멸해버리냐고.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취소권자가 이행 청구를 받았다고 해서 이거는 법정 추인이 아니라고. 그런데 갑이 이제 을한테 걸렸다고 숨어갖고 있는데 오늘 와가지고 야,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리 이거 갖고 오고 네 거 가져와 임마. 그러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야 이게? 내 거 줄 테니 네 거 가져와라 라고 청구했다는 얘기는 취소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행 청구는 누가 한 경우에만,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양도인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입니다. 지금 을이 이행받은 물건 있잖아요. 이거 중에 이걸 팔아 드셨대. 팔아 드셨는데 밤새 생각해도 저거 갖지 않은 거한테 사기당한 게 너무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그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팔아 드셨다며 이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 일부를 팔았는데 취소하게 되면 이거 다시 되찾아다가 주냐고. 그건 아니죠. 아니면 여기다가 용익물권을 설정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해 줬대. 그래 놓고 취소하게 되면 이거 되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지상권자, 전세권자 권리를 침해하게 되죠. 이렇게 요 두 개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고 취소권자가 받은 경우는 법정 추인이 아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면 이게 70% 정도 답이야.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이행 청구 받쳐요. 집으면 돼요. 요게 20% 정도 이렇게 답이 되고, 그럼 10%는 여기서 나온다는 얘기죠? 아, 이게 확률까지 제가 다 따져봤어요. 10%는 뭐 가지고 나오냐면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했다라고 하는 게 나온다고. 취소권자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기 전에 스스로 이행했대. 원래 취소권자가 스스로 이행하면 법정 추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취소 못하는 거죠? 못하는 건데 취소권자가 미성년자였는데 성년이 되기 전에 이행을 했다. 그럼 취소의 원인이 아직 소멸됐다 안 됐다? 그러니까 그건 법정 추인이 아니다죠. 법정 추인이 아니다. 잘 모르겠으면 뭐 고르라고요? 이행의 청구 골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행의 청구. 아시겠죠? 대체적으로 이행 청구 아니면 양도예요. 양도. 아시겠죠? 양도에는 일부 양도, 그래서 용익물권 설정해 주는 것도 포함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행씨와 이청씨는 서로 자매간인데 한 분은 담양 살고 한 분은 강경 산다. 아시겠죠? 예, 그래요. 이행씨와 이청씨는 자매간인데 한 분 담양 살고 멀어 가까워 이거. 강경은 논산 옆이죠. 아, 논산 옆에야 이 갈리는 데 있어. 남자들 사이에 이 갈리는데. 그렇죠? 강경역에서 내려가고 엄청 쪼그려 뛰기, 달리기, 쪼그려 뛰기, 달리기 하고 훈련소까지 가잖아요. 아유, 이 갈리는 데 있어요. 이 갈리는 데 있는데 담양은 좀 경치가 좋다 그랬죠?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행시, 이청시, 담양, 강경. 이행, 이청, 담양, 강경 몇 개요? 6개죠. 아, 이게요. 몇 년 전에 지방에서는 학원을 못 오고 동영상도 잘 안 되는 데가 있대요. 그럼 거기 mp3 파일로 받아가지고 공부하시는 분은요, 이게 이행, 이청, 담양, 강경 4개인 줄 알았대. 이행, 이청, 담양, 강경. 예. 그렇게 해서 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나중에 제가 그게 4개가 아니고 이행, 이청, 담양, 강경이 아니라 잘 들어보시라고 이행, 이청, 담, 양, 강경. 아시겠죠? 이행, 이청, 담, 양, 강경. 그래서 요거. 이행의 청구와 취소할 수 있는 행위로 취득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는 취소권자가 한 경우에만 법정 추인이다.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준다고. 그럼 만자잖아 이게. 별거 다 연구한다니까. 그죠? 네, 이게 이제 법정 추인이고요. 그 다음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입니다. 취소권의 행사기간을 형성권의 행사기간이라고 해서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이 제척기간은요.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규정은 넘기지 마세요. 조금 이따가 넘겨드릴게요. 강행 규정인 거야. 강행 규정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강행 규정이 도가 됐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조사 사항이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법원에서 직권조사 사항인데 제척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중에 먼저 도래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예를 들면요. 갑이 미성년자요. 갑이 어떤 법률행위를 했답니다. 이 미성년자 현재 11살이었었어요. 11살짜리가 법률행위를 했답니다. 그러면 이 법률행위 취소권의 행사 기간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몇 년이죠?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아닙니까? 그럼 얘가 추인할 수 있는 날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19살. 추인할 수 있는 날은 19살. 성년이 되면 추인할 수 있게 되잖아요. 거기다가 3년이니까 몇 살까지? 22세까지 취소권이 존재하고 있죠. 근데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은 21세까지 취소권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이날 되면 소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17살이었다는 거야. 17살이면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은 똑같이 19세 플러스 3 아닙니까? 그러니까 22세가 되겠죠. 그리고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라고 하면 17세 플러스 10이죠. 그럼 17 플러스 10이 되니까 27이 되죠. 그럼 취소권은 언제 소멸하는 거예요? 22세 때. 그때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에 의해서 소멸하는 것이고 여기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에 의해서 소멸하는 거겠죠. 이렇게 소멸한다라고 하는 거죠. 추삼 한시 강행 규정이고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이니까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 지나갔는지 여부는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다. 이게 취소와 또 취소권의 소멸 한꺼번에 봤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책으로까지 이렇게 봐야 됩니다. 책까지 보고 실 겁니다. 자, 법률행위 취소입니다. 구별 개념 중에서 309페이지죠. 무효와 철회, 해제가 있는데 이 해제는 뒤에 가서 계약법에서도 한번 볼 거거든요. 해제는. 그러니까 우리는 딱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취소든 해제든 단독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당사자 일방적 의사표시에서 효력이 발생한다. 그건 볼 게 아니고 두 배 적용 범위하고 발생 원인이 있죠. 예? 적용 범위는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예요. 의사표시를.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에 의사표시는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한다. 왜? 지금 어디 하는지 모르겠어요. 밑에 표의 두 번째 칸에 보면 적용 범위의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모든 법률행위에 인정하냐고. 취소는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라니까요. 그렇죠? 그래 중요한 걸 안 듣고 있어 지금. 뭐가 그렇게 쓸 게 많은지. 자,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겁니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법률행위든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법률행위는 다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그럼 취소 사유는요. 밑에 취소 사유 있죠? 이건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거밖에 없어요. 법에 딱 정해져 있다고. 취소 사유는 제착, 사강. 아시겠죠? 그럼 해제는요. 해제는 계약에만 쓰는 말이야. 계약.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 있어야 되죠? 두 개의 의사표시만 있으면 계약이 되는 건가요? 안 되는 거지.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계약이 되지.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무조건 계약이 됩니까? 한 10번은 얘기한 것 같다. 다시 한번. 의사표시가 두 개가 있으면 무조건 계약 돼요? 1억 원에 사실래요? 아이 8천. 이게 너무했네. 그럼 계약이 성립한 거요? 아닙니다. 그럼 누가 나한테 10억 그럼 난 1억 그래버리지. 이렇게 바로 그냥 1억에 사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많이 깎았다. 그럼 1억 9천. 그러면 1억 8천 5백. 그래서 1억 7천 5백원에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1억 7천 5백만 원. 그죠? 그러니까
두 개의 의사표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대립적이고 상대적인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해제는 이렇게 두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도 일치하고 상대방도 일치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성립한 그 계약을 해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약에만 쓰는 말이에요. 해제는. 아시겠죠? 계약에만 쓰는 말이고, 그러면 해제 사유는 뭐냐? 해제 사유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법률 규정에 채무불이행 해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해제에 관한 약정, 합의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땅을 사면서 내가 이 땅에다가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건축허가 신청해서 건축허가가 불허가 나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매도인이 아니나 그러면 안 팔아. 그럼 매매계약이 성립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도인이 그렇게 합시다. 그럼 뭐 꼭 건축행위를 하려고 땅을 산다고 한다면 그렇게 합시다. 그래서 매수인이 건축허가를 신청을 했다고. 근데 건축허가가 났대요. 그럼 해제사유 발생 안 한 거죠. 근데 건축허가가 진짜 불허가 났다는 거야. 그럼 처음부터 약정한 해제사유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해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해제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고 하는 법정사유뿐만 아니라 미리 정한 약정사유가 발생해도 해제할 수 있는 것이고,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어. 아무것도 정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매도인이 매수인한테 야, 그 땅 해제할까? 그랬더니 매수인이 그럴래? 그러고 해제하더라고. 합의에 의해서도 해제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이 여기서 틀린단 말이죠. 취소 사유는 재착사강밖에 없죠. 다른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해제는 법정 사유도 있고 약정 사유도 있고 합의에 의해서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거 두 개만 좀 비교하시고, 자, 취소권 밑에 취소권자 갑니다.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조금 쉬었다 해야 되겠다. 좀 쉬겠습니다.